남편이 떠나고 어느덧 첫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란 은행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정숙의 마음은 물기 없는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끼익 열리며 85의 시어머니 수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님은 요즘 부쩍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곤 했지만 품에 안은 커다란 늙은 호박만큼은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정숙을 빤히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해가 짧아졌다. 얼른 호박꼬지 시루떡을 쪄야지.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수님의 시간은 자꾸만 남편이 살아있던 어느 날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정숙은 잘 말려둔 호박꼬지를 물에 불리고 수님은 서툰 손길로 맵쌀가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가늘게 썰면 안 돼요. 정숙이 조용히 핀잔을 주었습니다. 수님은 정숙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단맛이 과하면 안 돼. 쌀의 고소함이 호박의 단맛을 감싸 안아야 진짜 떡이지. 치매 기운으로 방금 한 일도 있는 그녀였지만 떡을 만드는 법만큼은 몸이 기억하는 듯 정교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수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떡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인 수님보다 아내인 정숙의 요리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시루떡만큼은 늘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 칭찬을 해줄 사람은 없는데 시루 속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범 퇴근할 때 되면 배고파서 대문 소리부터 요란할 게다. 수님이 갑자기 정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숙은 차마 남편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님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시루에 앉히기만 하면 돼요. 두 사람은 함께 시루 바닥에 젖은 면보를 깔았습니다. 정숙이 쌀가루를 한층 깔면 수님이 그 위에 촉촉하게 불린 호박꼬지와 팥고물을 듬뿍 올렸습니다. 켜켜이 쌓이는 것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함께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같았습니다. 시루 안에서 노란 호박과 하얀 가루가 아름다운 층을 이루어 갔습니다. 찜기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시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불꽃을 지켜보았습니다. 떡이 익는 냄새는 참 따뜻하지 않니? 슬픔도 이 냄새에 다 녹아버리면 좋으련만. 수님의 뜬금없는 혼잣말에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걸까? 아니면 다 알면서도 떡 속에 묻어두시는 걸까? 마침내 떡이 다 익었습니다. 시루 뚜껑을 열자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정성껏 떡을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따끈한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남편과 함께 웃던 가을밤의 기억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떡은 눈물이 날 만큼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보랏빛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고부는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시루떡을 먹었습니다. 수님은 다시 초점이 흐릿해진 눈으로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아범은 왜 이리 늦니? 정숙은 대답 대신 수님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시루와 냄비 사이 그 뜨거웠던 열기가 가신 자리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찬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늦가을의 어느 날, 정숙은 부엌 바닥에 앉아 커다란 바구니 가득 담긴 감자를 꺼냈습니다. 흐름 묻은 감자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며 정숙은 멀리 떨어진 강원도 친정집의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투박하지만 쫄깃했던 어머니의 감자 옹심이가 그리워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수님이 느릿느릿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바구니 가득한 감자를 본 수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얘야, 이 많은 감자로 무얼 하려느냐? 밥 대신 감자만 먹으려는 게냐? 수님에게 감자는 그저 끼니를 때우지 못할 때 먹던
구황작물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강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정에서 배우던 방식대로 감자 옹심이를 해보려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숙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감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파왔지만 고향의 맛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제 정숙의 곁을 맴돌며 조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갈아서 언제 다 만드노? 믹서기에 넣고 돌리면 금방인 것을. 수님은 제 정숙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며 혀를 찼지만 정숙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자 슬며시 수건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정숙은 면보에 간 감자를 넣고 꾹 짰습니다. 어머니, 이 국물을 가만히 두면 아래에 하얀 전분이 가라앉아요. 그게 들어가야 진짜 쫄깃해지거든요. 정숙은 가라앉은 전분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 정성껏 반죽을 빚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못생긴 옹심이들이 쟁반 위에 하나둘 놓였습니다. 반죽의 질감을 보던 수님이 손가락으로 옹심이 하나를 콕 찔러보았습니다. 흐물거릴 줄 알았더니 제법 단단하구나. 수님은 낯선 요리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숙이 빚어놓은 반죽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쑤어주던 메밀 범벅을 떠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정숙이 옹심이를 하나씩 넣자 옹심이들이 육수 속에서 춤을 추듯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국물 색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맹탕이구나. 우리 집안 맛은 장맛인데 이래서야 깊은 맛이 나겠니? 수님은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종지에 진한 갈색빛이 도는 시간장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80년 된 보물이다. 이걸 넣어야 비로소 사람 먹는 음식이 되는 게야. 수님은 정숙의 옹심이 냄비에 자신의 자부심을 한 숟가락 듬뿍 넣었습니다. 정숙의 강원도식 옹심이와 수님의 오랜 장맛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났습니다. 투명하게 익은 옹심이가 작물에 물들어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수님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쫄깃한 것이 장맛이랑 제법 잘 어우러지는구나. 수님의 칭찬에 정숙의 얼굴에 환한 꽃이 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고부는 김이 나는 옹심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안의 문화가 한 그릇에 담겨 식어버린 마음의 빈자리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